먼저 전국 범죄 피해 조사 2020년도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범죄 피해 조사는 공식 통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 피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그 공식 통계에서는 형사사법기관에서 포착한 범죄만을 집계하고 거기에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암수 범죄라고 하는 숨은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 조사를 통해서 이런 숨은 범죄들을 드러낼 수 있고요. 이로써 전체적인 범죄에 대한 범죄 피해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범죄 피해와 범죄 두려움에 대한 인식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전국 범죄 피해 조사는 2009년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계청 승인 통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국가 승인 통계로서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행한 전국범죄 피해조사 2020 같은 경우에는 실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사를 맡아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전국범죄 피해조사는 크게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라는 도구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표는 작년 한 해 동안 겪은 범죄 피해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스크리닝 문항이고요. 이 이외에도 분석을 할 수 있는 배경 문항, 그리고 가구 구성, 일상생활과 범죄 예방 활동에 관한 인식과 태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기초조사표에서 범죄 피해가 있다고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 사건조사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조사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들, 발생 일시라든지 피해 내용, 그다음에 가해자 특성, 그리고 신고 여부 등등을 조사를 해서 범죄 피해에 대한 입체적인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표본을 목표 모집단은 조사 기준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상 전 인구 14세 이상의 전국 국민 목표 모집단이고요. 실제로 조사 모집단으로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총조사상의 조사구, 그러니까 일반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가구원들을 조사 모집단으로 해서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표본은 17개 시도로 1차 층화, 그리고 읍면동으로 2차 층화를 해서 610개 조사구를 추출을 했고요. 이렇게 추출한 조사구 안에서는 조사구는 11가구로 개통 추출을 통해서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가중치를 부여하여서 최종적인 범죄 피해 상황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태블릿 PC를 활용한 태피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수집된 케이스는 6,708가구의 가구원 13,772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일단 그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점차로 피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 이후에 18년 이제 작년까지는 다소간 범죄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범죄 피해는 주로 이제 제3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폭력 범죄 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조사에서 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미수 범죄까지를 포함했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실제적인 그 피해 추세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 그 결과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인 범죄 피해 중에서 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는 여성 피해자가 3분의 2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가해자는 남성 가해자가 86.1%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성별이 분명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피해자의 경우에는 20대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가해자의 경우에는 50대와 30대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범죄 피해는 기본적으로 신체 피해를 수반을 하는데 신체 피해 이외에도 심리적인 피해가 동반하고 있다는 내용이 그 다음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우울감, 무력감, 자신감 상실 같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공황 상태, 쇼크와 같은 두려움, 그 다음에 외로움 같이 느끼는 고립감 등등의 정신적인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범죄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물론 여기서는 이제 집과 인구밀집 상업지에서 나타난 그 개인범죄, 재산범죄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 피해조사가 가구범죄, 가구를 표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업범죄 피해나 학교범죄 피해 같은 경우를 조사를 하게 되면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작년에 조사한 부분에서는 집과 인구밀집 상업지에서 재산범죄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피해가 좀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상 피해가 한 77.4%로 나타나고 있고, 한 20% 이상이 온라인상으로 발생한 재산범죄의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피해 중에서 대표적인 범죄 유형이 사기범죄 피해인데요. 가장 많은 유형이 돈을 갚겠다고 속여서 돈을 빌린 다음에 못 받은 것을 이제 사기범죄 피해로 보고한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이 전화로 은행, 검찰 등을 사칭해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 피해가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중고거래, 인터넷 쇼핑몰 등등의 온라인상 피해도 상대적으로 작년 그 조사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가구범죄 피해를 살펴보면 일단 절대값상으로는 2인 가구에서 범죄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가구 분포로 보면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것은 그냥 작년에 나타난 조사 결과로서 절대값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를 받은 주택 유형도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 주택 유형의 분포를 같이 봐야 실제적인 피해가 나타날 피해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가구문제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이 주거침입절도인데요. 주거침입절도에서 이제 어떻게 침입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긴 했지만, 일단 침입 경로를 아는 경우에는 닫힌 문을 열고 자물쇠를 부수고 이런 억지로 침입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요. 열린 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침입한 경우가 일단 침입 경로를 아는 경우에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를 당하신 가구나 개인에 대한 취약성 요인들에 대한 분포가 다음 그래프에 나와 있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산범죄와 폭력범죄 공통적으로 지역 수준에서는 약한 이웃관계가 있는 지역, 그리고 경찰 활동이 비효과적인 지역, 그리고 물리적인 무질서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가구 수준에서는 월세 가구, 그리고 방범 조치가 없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범죄 피해가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는 성별로는 여성, 그리고 야간 활동이 많은 경우, 그리고 옷차림이나 옷차림이 좀 고급적인 옷차림의 특징들이 나타났고요. 그 밖에 인터넷 활동이 많을수록 범죄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범죄 피해 신고 여부를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범죄 피해 신고 비율은 범죄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를테면 강도 범죄 피해 같은 경우는 신고율이 높고,
그다음에 뭐 절도나 손괴 같은 경우는 신고율이 매우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폭력범죄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그 신고율이 낮은데, 일단 신고한 이유, 신고한 분들에 대해서 왜 신고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일단 폭력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적인 목적이고요. 재산범죄 피해 같은 경우는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물론 가구범죄 피해 같은 경우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과 더불어서 손실회복과 그리고 앞으로 예방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그렇다면 신고를 안 한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그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라고 판단을 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폭력범죄 피해나 재산범죄 피해나 가구범죄 피해 공이 높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좀 그 미신고율이 높은 것들을 살펴보면 폭력범죄 피해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그 다음에 재산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있긴 했지만 그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피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가구범죄 피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신고를 한 이후에는 이제 경찰에서 조치했다라고 하는 비율은 가구범죄 피해 같은 경우 87% 이상, 재산범죄 피해도 80% 이상, 폭력범죄 피해도 86% 이상 경찰에서 조치를 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면 일단 작년에 범죄 발생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좀 증가한 것 같다라고 응답한 것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좀 추상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은 구체적인 피해보다는 좀 더 우리나라 전체라고 하는 추상적인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적으로 범죄 대상별 두려움을 보시면 이 부분도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할까 두렵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합쳐서 67.1%가 그렇지 않다라고, 나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두려움이 적게 보고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피해가 대한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구체적인 그 범죄의 두려움보다는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당할지 모르는 나의 자녀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들이 지역사회 특성과 연관이 있는가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두려움, 추상적인 두려움, 일반적인 두려움에 대해서는 강한 이웃관계, 약한 이웃 참여,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비효과적 경청활동, 이 모든 그 지역성의 특징과 연관이 있었고요. 그 구체적인 재산범죄나 폭력범죄의 두려움은 경찰활동과는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이웃관계, 이웃참여, 무질서의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은 전체 그 조사 중에 극히 일부 부분에 속하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조사 내용들은 다음 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그 저희 보고서가 그 홈페이지에서 그 보고서를 볼 수 있고 DBPR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업체에서 그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고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는 이제 기초조사에 대한 기초 분석과 통계표 중심으로 보고를 했고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 마이크로 데이터는 저희 통계 포털인 CCJS, 그리고 통계청 포털인 콜시스, 그리고 K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통계청 MDIS, 그리고 사회과학 자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조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들을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를 통해서 범죄 예방 정책과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범죄를 경험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회 환경과 인식을 파악을 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범죄 피해뿐만이 아니라 범죄 피해나 두려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범죄 피해 조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